41번 볼까요? 보세요. 공무원과 군무원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딱 떨어지는 이런 틀에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결론. 아니면 도입해도 좋고요. 결론해도 좋습니다. 도입해도 좋고, 결론해도 좋습니다. 도입. 국민 전체를 위한다는 입장에서는 같다. 즉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같다. 하지만 차이점은 여기서 행동과 이유는 아니죠.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관련 법령이 다른 거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느냐,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즉 군사법원의 군사법을 적용받느냐, 내지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느냐에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명칭이 다릅니다. 주무관과 군무주무관, 명칭이 다릅니다. 세 번째는 근무처가 다릅니다. 도시, 농촌, 행정구역을 위주로 동사무소, 이런 시청, 군청,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면 군무원은 어디예요? 오지, 군부대, 오지나 전방의 군부대에 주로 근무합니다. 물론 이제 계룡대에 위치한 거기 국군본부 아니 육군본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도 많죠. 42번 군인 군무원의 차이. 이것도 또 차이를 물어보는 거라서 약간 틀이 적용되기 어려운데, 우선은 차이점은 뭐예요? 국방과 군민, 즉 군인과 군무원은 군 조직 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군 조직 내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의무를 다한다는 면에서는 같다. 하지만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업무의 성격. 즉 군인은 어떻게 돼요? 전투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전투와 직접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정보, 작전 내지는 전투, 이런 어떤 전쟁의 직접 수행과 관련된 전투와 직접적인 거, 정보를 얻는다든가, 아니면은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전투 수행을 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군무원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간접적인 거, 기술 지원, 내지는 운전이라든가, 운전도 기술 지원이라든가, 행정 지원, 또 여타의 다른 직접적인 전투와 직접적인 연결,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에서 역할을 지원하는 거죠. 군무원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업무의 연속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속성. 군인은 단절적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역 군인 같은 경우에는 퇴역하면은 퇴역 내지는 본인의 복무 기간을 충족했을 경우에는 제대하면 끝이죠. 물론 이제 제대군인, 직업군인도 있습니다만 소수죠. 그런데 군무원은 어떻게 돼요? 업무에 지속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맡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어떤 군수 업무에서 지속성이 가능한 업무, 기술 업무,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 지속성이 가능한 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업무의 지속성. 또 하나는 사생활과 관련돼서 관련돼서 어떤 복장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복장과 두발의 자유예요. 군인은 어떻게 돼? 복장과 두발의 자유가 없습니다. 군무원은 어떻게 돼? 사생활에서 복장과 두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 업무의 지속성, 그 다음에 사생활,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인체를 보호하는 국방의 의무를 동시에 진다는 의미에서는 같다.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고 한번 다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47번 독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도.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유. 여기서는 뭐 결론. 네. 독도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네. 영토입니다. 결론. 이유. 네. 이유. 세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내지는 국제법적으로, 내지는 어떤 실효성, 실효적 측면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측면에서, 실효적 측면에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는 삼국사기에 여러분들 노래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노래 나오는 거. 신라 장군 이사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대한제국 칙령에 근거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실효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배 내지는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이것은 강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가 독도를 잘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48번 남북교류에 대한 찬반을 말씀해 주세요. 찬반. 남북교류입니다. 남북교류. 지금은 어때요? 남북교류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남북교류가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남북교류가 다 막혀 있죠. 남북교류가 다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나요? 남북교류가 왜 막혀 있나요? 여러분들? 왜 막혀 있나요? 남북교류가? 막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엔 제재입니다. 유엔 제재. 유엔에 북한은 여러 핵실험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제재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받습니다. 유엔 제재하에서 극히 인도적인 물품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수출을 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차례 핵실험에 대한 후과라고 할 수 있죠. 후속 조치. 그래서 남북 교류가 현재는 중단돼 있다. 유엔 제재의 영향인데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유엔 제재로 사실은 중국에서 상당수 유엔 제재에 예외 품목이 있었습니다. 인도적인 것들. 그런데 또 불법적인 것도 있었죠. 불법적으로 어떤 밀수의 형태로 북한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북한이 제재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인 물품도 스스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엔 제재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금은 남북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찬반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론. 네. 찬성입니다. 결론 찬성입니다. 말씀해 주셔야죠. 찬성입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해 주세요? 이유입니다. 이유.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남북 교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합니다. 교류가 됩니다. 아울러 두 번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북한산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경제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또 북한에 수출도 할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아울러 통일에 어떤 기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체 인식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세 가지에 어떤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조 어떻게 돼요? 내지는 보완. 남북 교류를 넘어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으로서 어떤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력 국방력 강화가 선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지향 국방력 강화.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군무원은 보수적인 접근이 좋을까요? 아니면 진보적인 접근이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지금 현 정부는 진보적인 정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군무원으로서 또 어떤 그 군의 특성상 뭐예요? 보수적인 접근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남북 교류 같은 경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것은 누구나 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기도 있습니다만 하나 말씀드리면 대북 지원, 유엔 제재 해제, 유엔 제재 해제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해제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에 따라 다릅니다. 보수는 어떻게 돼요? 유엔 제재를 강화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진보는 어떻게 돼요? 유엔 제재를 완화하고 풀어줘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이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유엔 제재. 그런데 남북 교류 협력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공이 다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교류에 대해서는. 그런데 유엔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물론 연결돼 있지. 그런데 유엔 제재와 연결돼 있습니다만 유엔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입장에서, 유엔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입장에서 인도적인 물품에 대한 교류는 찬성이다. 이런 이유로 찬성이다. 통일에 기여하고 통일을 지향, 국방력을 강화해야만 교류도 우리 주도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어떤 적화가 아니라 우리 주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거다. 국방력의 강화가 꼭 언제나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은 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풀지 않았던 문제도 여러 가지 오늘 배웠던 형태, 틀이 있어요. 여러 가지 틀이 있습니다. 틀에 따라서 딱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서 정리해서 결론, 이유, 사례, 아니 결론, 이유, 강조, 내지는 뭐예요? 아니면은 분석, 해결, 보완도 있었고 많은 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서 나만의 틀을 몇 개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서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